어떤 신체적인 손상이나 사고를 경험하시면은 모든 것이 장애물로 느껴지는 상황을 경험하시게 되거든요. 젊었을 때 뭐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 정도 불편함을 겪으셨던 게 노년기 이후부터는 쭉 계속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박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의 고영호입니다. 건축공간연구원에는 11개의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가장 어린 연구센터가 그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인데 좀 쉽게 이 센터는 뭘 하는 곳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영호 박사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원장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정책 연구의 다양한 주제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 친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연구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차에 이제 처음 연구를 시작하면서 여러 내용들을, 기초자료들을 조사한 걸로 아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봐 주지 그래요? 네. 고령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데 건축과 도시 공간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현황 진단과 현황을 좀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경험하는 도시의 생활 환경이 고령자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만족도를 보이는지 고령자의 도시 생활 환경 인식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했고요. 또 동시에 설문조사가 이제 사람에게 물어보는 정성적인 어떤 조사라고 할 수 있다면은 실제로 건축과 도시 공간이 어떤 현재 스테터스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 지표를 좀 개발하고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으로 적용도 해봤습니다. 그럼 진단을 해봤다는 건데 진단 결과는 어땠어요? 먼저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 공간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든지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보행로도 잘 되어 있고 뭐 횡단보도도 꽤 있는 편이고 그런 이제 결과들이 있었던 반면에 조금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게 벤치가 의외로 찾기 어렵다라든지 어르신들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시면은 신체적으로도 좀 힘들어지시니까 등받이가 있는 벤치, 이 팔걸이가 있는 벤치가 필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 도시에 이 등받이와 팔걸이가 이렇게 있는 벤치가 얼마나 있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조금 섬세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지표상으로 큰 것들은 잘 되고 있지만 막상 이제 소소한 작은 이제 생활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낸 거는 너무 훌륭한데 그렇다고 우리 센터가 벤치 어디에 놓을 거다라는 이 연구로 매진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센터를 맡고 있는 동안에 본인의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올해는 이제 도시 환경을 봤다면은 내년에는 건축 공간에 대해서 인식과 만족도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지금 지역사회 지속거주, 그러니까 내가 살던 동네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다 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지금 거의 60%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그것을 지원하는 건축과 도시 공간의 정책이 될 필요가 있겠고 어떤 부분부터 만져야 되는가를 알려면은 어르신들에게 일단 직접 여쭤봐야 된다. 세부적인 것들은 전문가들이 이제 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분들께 여쭤보는 그런 네. 새로운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네.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설문도 하지만 GPS도 하고 뭐 굉장히 실증적인 네. 여러 데이터 연구하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그냥 여기가 좋아.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라는 응답을 보이시는 경향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상황을 측정하는 진단이 또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동네의 이 바운더리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정책 사업을 펴거나 할 때도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반경을 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GPS를 나눠드리고 한 3개월 동안 GPS 실증 조사를 했는데 4군데의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어디였죠? 대전, 의정부, 부산, 전주였습니다. 네. 산간 지역이 아니라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 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이런 데로 이제 선정을 해서 봤더니 그래서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어르신들의 일상 도보 생활권이 굉장히 작아졌었습니다. 그래서 100m가 채 안 되는 그 정도의 반경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어르신들이 움직이고 계셨고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km에서 1.2km까지의 반경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움직이고 계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리서치 파인딩은 되게 훌륭한 자료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그 KCCRC를 하려는 어쨌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뭐 정책 과제의 가장 으뜸인 건데 이 CCRC, KCCRC 뭐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라고 해가지고 한국판 고령 친화 마을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가와 정부가 지자체가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그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뭐 가사를 돕는 거라든지 뭐 각종 서비스도 될 것이고요. 또 거주하시는 그 주택 안의 디자인도 그렇고 주거단지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종합적인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CCRC 정부 지원 고령자 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고령 친화 환경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고 이미 여러 융합 분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1차 년도에서 이미 그 네트워크를 잘 조성하려고 노력한 점은 되게 높이 평가하는데 그 내용 과정 한번 설명해 보지 그래요. 응. 이 연구를 이제 차관하게 되었을 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도시 문제와 고령 문제를 같이 섞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사회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환경 혹은 뭐 건축도시 환경이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라고 생각을 해봐서 이제 법을 찾아보고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관하는 이제 부처가 당연히 이제 보건복지부였던 것이고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짜여지고 또 법의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이다 보니 아무래도 복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겠구나. 그건 또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죠.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것이 정말 더 잘 되려면은 어르신 입장에서 더 잘 되려면은 공간 서비스로 공간 서비스가 넘어가야 되겠다 했고 그래서 복지와 건축 도시가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는 바람직한 우리 연구기관의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잘 연결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 복지, 뭐 국민의료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잘 돼 있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너무 잘 돼 있는데 어르신이 그런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요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뭐 한두 가지만 조금 바꿔 주었을 때 어르신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더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찾아가지고 펼칠 수 있는 정책을 좀 발굴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앞으로 하는 어떤 각오나 어떤 그런 본인의 얘기를 한번 정리하는 걸 해주시죠. 일단 1차적으로는 복지, 그 다음에 건축 도시도 필요하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 체육, 그 다음에 의료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도시 분야에 있어서는 이 고령사회 대응에 요런 거 같아요 정도를 조금은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책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근거가 다른 분야 분들의 또 근거와 합쳐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고령사회 대응이 성공을 좀 거두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뭐 그 어린 만큼 또 에너지도 높은 거 정말 너무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어쨌든 적극 응원과 지원을 하겠습니다.